야, 여의도에서 찍으면 되지 뭐 여기서 대전까지 가. 벚꽃 축제로 여의도도 유명하지만 지금 SNS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 있어요. 난 대전 가지도 않아. 대전 네, 대전 한번. 어? 인터넷에서 제일 핫해. 인터넷으로 봐. 그냥 VR 이런 걸로. 요즘 VR 잘 나왔잖아. 그냥 VR. 어? 아니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대전을 가서 즐길 이유가 충분해요. 왜? 가보시면 알아요. 가시죠. 그대여. 야 이렇게 여기가 페스티벌일지 몰랐잖아. 생각보다 괜찮죠? 야, 여기 완전 규모가 크네. 역시 대전. 아, 근데 야, 중요한 거는 벚꽃 페스티벌인데 뭐야? 가보자고. 그대여. 좀 비슷하지 않았어? 방금 그거. 거기까지만. 선물이에요. 그래. 축제 오면 아이. 응? 에이, 축제 안 와본 사람 티내네. 원래 이거야. 내가 5,000원짜리 사주니까 내가. 아, 죄송합니다. 순한 맛 하나 주세요. 형,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먹고만 있을 때도 아니에요. 응? 엄청난 사람을 찾았어. 드디어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응? 좀 맛있어서 내 말이 안 들리는구나. 저 휴지 좀 주시. 진짜 내 말이 안 들리나 봐. 아, 고맙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릴 수가 없나 봐. 아까 현수막 봤어요. 우리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 맞잖아요. 여기 그 아이디어를 내신 담당자분은 우리가 찾았어요. 아, 진짜? 와우.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다. 누구야? 자, 넷째 형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 네, 지금 대전 동구청 홍보팀에 일하고 있습니다. 예. 와우, 홍보팀. 와우. 본인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하던데 진짜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딱 보고 와, 진짜 저거 잘 만들었다. 네, 이게 너무 뿌듯한데 웃기만 하고 축제를 안 오셔가지고 지금 또 큰일 나는데. 예. 근데 알려지는 게 또 와주세요, 중요하죠. 와주세요. 아, 그렇죠. 편견일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아이디어지만 위에서는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아, 맞아요. 없었는지. 저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 이거를 좀 젊은 분들은 바로 아시는데 윗분들은 사실 좀 낯설잖아요. 그쵸. 고민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시고 만약에 구청장님이시면은 네. 이거 요새 MZ 세대 이러니까 바로 하시라고 이렇게. 혹시 하셔가지고 약간의 인센티브나 어떤 저희는 공무원이라 따로 그런 거 없는데 그냥 구청장님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구청장님 그래도 알아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가 고마운데 그래도 좀 뭔가 더 보여주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청장님? 박희조 구청장님. 박희조. 이제 기후 변화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정상적인 시기에 벚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벚꽃 축제 담당자들 힘내세요. 네. 아유, 힘내십시오. 형 오늘 벚꽃도 벚꽃인데 우리 넷째 형은 또 의뢰를 받아서 하잖아요. 오늘 의뢰도 벚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형을 여기로 불렀어요. 네. 읽어볼까? 자, 넷타. 저는 올해 고등학생이 된 넷째 동생입니다. 원래는 시험 기간이랑 벚꽃 피는 시기가 겹쳐서 맨날 벚꽃 보러 못 갔는데요. 올해는 벚꽃이 일찍 펴서 신나게 놀고 왔죠. 게이득. 그런데 집에 와서 본 뉴스에서는 안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요? 저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벚꽃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넷째 형이 알려주세요. 한번 나도 궁금하네. 이게 벚꽃이 아예 없어진다고? 요즘 뉴스에서 벚꽃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본 것 같아. 벚꽃이 계속 앞당겨진다. 1921년 이후에 두 번째로 일찍 핀 게 이번 연도래요. 점점 더 빨라지다가 형이 궁금하다고 했던 것처럼 봄이 이러다 점점 없어지고 오늘 형이 즐긴 벚꽃 축제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치, 이게 이제 확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 몰랐어. 형 벚꽃 많이 봐놔. 야, 대청호소 왔으니까 너 한 7일 동안 여기서 합숙해. 편집은 누가 해요? 아, 그치. 그러면은 형 이 벚꽃이 빨리 피고 결국엔 봄이 없어진다는 게 이상기후 때문이잖아요.
그치. 오늘은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의 경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 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구의 경고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를 가보려고 하는데 어디일 것 같아요, 형은? 제주도? 그러면 확인하러 갈까요? 네, 한번 가보죠. 야, 뭐야? 한밭 수목원이었어? 아, 오늘 여기에 어. 전문가분을 찾으실 힌트가 숨어 있어요. 아 그래? 형이 그 힌트를 찾아주세요. 소힌트 속에다 놔두면은 이런 예쁜 데에서 제일 부자연스러워. 제일 부자연스러워. 저 뭐야? 벚꽃 가뭄. 벚꽃이랑 가뭄 무슨 상관이야? 이런 힌트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두 개 더 있어? 이거를 유추하다 보면 오늘 만날 선생님이 추측이 가능해요. 약간 가뭄 같은 분이 오시나? 가보면 단비 같은 분이 오나? 단비? 어? 약간 아이돌인가? 단비? 뭔가 전문가 이름 단비 있을 것 같아. 그냥 아이돌이면 난 전문가인데? 다음 힌트는 뭐지? 내가 열심히 찾아봐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 장마. 왜 단풍이 또 뭐 있나? 단풍이랑 장마랑 무슨 연관일 것 같아요? 아니 뭐야, 봄에 가뭄이 나고 가을에 장마가 일어나나? 모르겠다. 또 흘리고 갔네. 또 흘리고 갔어. 조팝나무 태풍. 뭔 상관이지? 형 그러면 지금까지 찾은 나무들 있잖아요. 나 알았다. 보기 예쁘다. 보러 간다 사람들이. 벚꽃놀이, 단풍놀이, 조팝놀이. 많이 하던 거 아니야? 모르겠다. 가뭄, 장마, 태풍. 뭔 연관이야? 그 연관성을 알려주실 분이 형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씩 누가 족밥 가져갈래? 그래. 자, 족밥이다. 내가 봤을 때 약간 재난 관련된 단어들인데 이런 재난 관련한? 아니면 꽃 박사님? 아, 네. 뭐 하시는 분이시지? 네, 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김형준입니다. 교수님이세요? 네. 뭐 어떤 거를 가르치세요? 가르치시는 네, 거죠? 저는 네.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오늘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이네. 아, 그럼 벚꽃이 기후변화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꽃의 개화 시기라는 게 네. 저희는 이제 적산 온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적산 온도가 뭐냐면 이제 온도를 그냥 계속 더하는 거예요. 어제가 20도였고 오늘이 15도였으면은 네. 적산 온도는 35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벚꽃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600도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네. 2월 1일부터 매일 온도를 매일. 더했을 때 네. 600도가 정도가 되면은 그 벚꽃이 핀다.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20도씩 30일? 그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온난화가 되게 되면은 더해지는 게 더 빨리 600도가 가겠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야, 채우는 게 빨라지면은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만큼 뭐 저나 아니면 시민들이 벚꽃을 아차하면 못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벚꽃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뭐 계획을 했는데 네.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벚꽃 축제를 하는데 이미 지나간 벚꽃 위에서 축제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내년에는 웃지만 마시고 직접 오셔서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직접 꼭 봐주세요. 네. 벚꽃 하면 봄인데 벚꽃이 또 이렇게 빨리 피고 빨리 지면은 그만큼 봄이 없어진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봄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봄이랑 아이들의 봄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속 가게 되면은 손자 정도까지 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와. 제가 오늘 그래서 네. 넷째 형이랑 미래를 그려보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저랑요? 네, 저랑 왜요? 그러게요. 이 맑은 날에 좀 당황스러운 여름처럼 화끈거리는 멘트시네요. 일단 가보시도록 네. 하시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넷째 형한테 미래 가상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형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자, 그 그림이고. 뭐 이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공기 산소 포화도가 엄청 떨어져서 일반 옷으로 갔다가는 이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공중에 떠 있어요. 중력을 이겨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TV 프로그램이
저희 우리 집 넷째 형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해서 우리 집 넷째 형만 남아 있는 설정입니다. 현실적인가요? 매우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짤막한 뭐 소설 같은 걸 쓴 게 있는데 네.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이동을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큰 건물 안에서 같이 산다든지 이런 일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러면은 그 미래에서 온 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기요? 오 그림 잘 그렸어. 영하 50도 역대급 추운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왔다. 엊그제 눈이 내린 것 같은데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아빠는 뉴스를 보고 말했다. 라떼는 이 시기에 봄이라는 게 있었거든. 엄마도 말했다. 엄마 아빠도 벚꽃 축제에서 만난 거 아니니? 매년 하는 레파토리에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봄이고 벚꽃이고 교과서나 가상으로만 봐서 왜 저렇게 그리워하는지 모르겠다. 에휴, 올해도 부모님을 VR 벚꽃 축제에 데려가야지. 인터넷으로 봐 그냥 VR 이런 걸로. VR 잘 나왔잖아. 그냥 VR. 내일 놀러 갈 예정이었던 곳이 또 잠겼다. 오늘만 전국 30개의 동네가 물에 잠겼다고 했다. 침울해져서 있었는데 엄마가 불쌍했는지 내일 커피를 사준다고 한다. 아싸, 말로만 듣던 커피를 드디어 먹는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야, 커피를 못 먹고 영하 50도. 이건 또 현실적일까요? 뭐 예능을 위한 살짝 과장이 네. 들어가 있는 정도긴 하지만 네. 충분히 일어날 법한 것들이 그 구성이 되어 있긴 하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 아까 이제 커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제 커피 말고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맥주도 있고요. 소위 네. 말해 기호식품에 대한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기후에 좀 민감한 애들이 좀 많아요. 커피도 그렇더라고요. 커피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이 지방에서 항상 잘 나던 커피였는데 기후가 바뀌면서 더 이상 그쪽에서는 재배가 안 되고 딴 데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특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후 변화가 인간의 주도적인 문제일까요? 밝혀졌죠. 그 종합 보고서가 나왔죠. 그 IPCC의 기후 변화 보고서, 제 6차 보고서. 네. 저희는 과학자잖아요. 네.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1차 보고서가 90년에 나왔습니다. 1990년에. 1차 보고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관계가 없다라기보다는 인간의 탓이 아닐까. 보고서에서 선택하는 단어들이 되게 신중하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maybe라든지 likely, 뭐 very likely 가능성만 나타내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3차, 4차, 5차 보고서로 가면서 점점 그 톤이 명확해집니다. 인간의 영향인 것이 명백하다. 네. 명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99%를 얘기를 합니다. 100%면 뭐 perfectly, 뭐 absolutely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근데 어차피 그 저희가 100%는 얘기를 못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기후 변화가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저희는 실험을 해요. 교수님이 실험을 네. 하신 거. 오. 그 저희 연구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네. 저희 연구실 이름이 이제 메타버스 연구실인데요. 메타버스. 네, 그러니까 지구 지구를- 메타버스. 오, 가상현실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임 같은 걸 생각을 하는데 네. 게임이랑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오. 가상의 지구를 만듭니다. 오, 사람이 있는 가상의 지구랑 지구. 사람이 없는 지구. 네. 이거를 이를테면 뭐 1000년 아니면 10,000년 이렇게 돌려봐요. 와. 사람이 없는 지구를 한 주사위를 한 10,000번 던지고 사람이 있는 지구에 주사위를 한 10,000번 던졌을 때 확률 계산을 하는 그쵸. 거예요. 저희 연구실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최근에 영화 본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마동석 씨가 엄청난 교수여서 가가지고 백두산 화산 폭발하는 거. 네, 백두산. 근데 갑자기 현실에서 우리가 갑자기 기후 변화에서 재앙이 일어났어. 이제 국방부 장관이 교수님의 연구를 잘 봤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될 확률이 몇 %나 돼?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겠네요. 숫자는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자주 인용을 하는 게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이게 쓰레기 매립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차곡차곡 쌓아서 이게 다 차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 만들어야죠. 아니면은 있는 소화. 거를 뭐 치우든지 해야 되죠. 네. 이산화탄소랑 기후변화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랑 비슷합니다. 누적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이랑 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직선이에요.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네, 같이 움직이네요. 그냥 네. 이만큼 내면은 이만큼 올라가고 안 내면은 안 올라가고 그럼 네. 반대로 빼면은 내려가겠죠. 이런 관계예요. 엄청 쉬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랑 좀 같이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뭐 공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거가 되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기도 되게 민망한 간단한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뭘까요? 그래도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가격이 있다. 라는 가격이 것을 있다. 인지를 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쪽 연구를 한 지가 이제 1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쯤에 봤던 그 미국의 그 할리먼의 보고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다라고 그 기후변화 보고서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미 15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집 넷째 형이 환경에 대한 이런 미션 그리고 뭐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 형님 누님들에게 환경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뭔가 숙제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기후변화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기후변화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결국에 에너지 생산과 관계가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그 에너지를 줄이면은 배출이 덜 되고 기후변화가 좀 더 늦어지거나 이렇게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이제 불을 끄고 네. 자기 전까지 본인이 전기를 쓴다라는 오. 생각이 들 때마다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체감량. 하게 되면은 한 A4 용지 몇 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나와요. 하루는 그걸로 없어져요. 그럴 수 그냥. 있겠네. 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보면 뭐가 좋냐면은 이걸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뭉친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런 것들은 좀 보이게 됩니다. 불필요한 거 쳐내기 해가지고. 네, 그렇죠. 에너지 가계부 같이. 그거 한번 해보자. 좋네요.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형님 누님들이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혹시 우리 저희 구독자 형님 누님분들에게 해주실 마지막 말씀 있으실까요? 환경은 넷째 형. 기변화 예측은 김영준 교수님입니다.